안녕하세요. 꿀광 IT 조인주 강사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저번 시간은 채널 만들기를 들어갔는데요. 이번 시간은 채널 아트와 프로필의 로고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상단에 본인 로고를 누르시고요. 내 채널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채널 맞춤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 있죠? 이 설정 단추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프로필 로고를 넣는 건데, 즉 채널 로고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채널 아트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에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메인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메인의 타이틀을 보고 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어떤 거에 관한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채널 아트입니다. 이 채널 아트를 디자인하는 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포토스케이프, 미리 캔버스, 캔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파워포인트로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채널 아트 추가라는 거 있죠?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채널 아트 추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추가하는 사이즈가 있는데 2560에 1440 사이즈가 돼야 되고요. 용량은 6MB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채널 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면요. 하단에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눌러보면요. 채널 아트 만들기 방법에 들어오셔서요.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와서 그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 채널 아트 템플릿이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영역은 이 영역 안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주로 많이 보는 게 TV보다는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입니다. 안에 진하게 나와 있는 회색은 모바일용을 말하는 거고요. 바깥 제가 빨간 테두리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데스크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은 이 부분을 누르면은요,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저장하기가 나오죠? 저는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보면 여기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습니다. 압축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풀기를 누르면은요, 닫기 누르면 폴더가 만들어서 풀어져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버전은요, 2016 버전입니다. 2010 버전 이하는 4:3 버전으로 되어 있고 2013 버전은요 16:9 버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요,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면은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슬라이드 크기라는 게 나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고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화면 슬라이드 16대 9가 나옵니다. 이 16대 9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사이즈가 2560에 1440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2560 하고 PX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여기에서도요. 1440px를 하고 다른 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센티미터로 바뀌거든요. 만약에 버전이 낮아서 여기에 px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 사이즈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67.733 높이는 38.1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확인합니다.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홈에 가셔서요. 여기 레이아웃을 누르시고요. 빈 화면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아까 우리 압축을 풀어놓은 거 있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이 디바이스를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요. 채널 아트 템플릿 들어가셔서요. 하나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사이즈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슬라이드 사이즈를요.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내선이 안 나올 경우는요. 빈 곳 오른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요. 눈끝 및 안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안내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중심을 이루는 안내선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영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내선을 요 사이즈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안쪽에서 안내선을 끌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내선을 끌어다가 맞춥니다. 근데 하나가 더 여기 밑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하나 더 내립니다. 여기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내선을 모바일 쪽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요.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여기에 밑에 그림 파일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만 우리가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배경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배경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경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 기본으로 안내선을 맞췄으면은요 여기에다가 사진을 불러올 건데요. 사진은 배경에 관련된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아이콘 모양의 사진을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단색의 배경색을 주고 여기에 맞는 사진을 불러야 되겠다. 그럴 때는 배경을 색상을 줄 때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요. 배경 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왼쪽에 단색 채우기도 있고 글라데이션도 있죠. 저는 살짝 글라데이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글라데이션 채우기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 글라데이션에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색상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색상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자기가 여기에 보면은요. 눌러서 여기 있는 걸 눌러서 색상을 변경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류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선형으로 할 건지 뭐 경로용으로 할 건지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색상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눌러서 여기에 페인트 통 있죠?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바꿔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요. 지정이 끝났다면 여기에는 X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셔서요. 자기가 불러올 사진으로 가셔서 저는 여기에서 이 사진 불러올 거거든요.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크기를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조금 작게 할게요.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화면을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면 영역이 커지거든요. 또는 이쪽으로 갖다 놓고 싶은데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럴 때는요. 상단에 여기 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을 눌러서 좌우 대칭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색을 누르면 투명한 색 설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자기가 투명으로 만들고자 하는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흰색 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투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림이 복잡했는데 만약에 단색에 대한 배경을 불러왔을 때는요. 간단하게 여기는 배경 제거나 아니면 색을 눌러서 투명색 설정을 누르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삽입에요. 그림에 들어가서 크기를 조정을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찍어 놓은 사진을 불러와서 해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채널명을 적어 줘야 되겠죠. 문자를 적고자 할 때는요. 상단에 여기 도형 있죠. 도형에 보면 여기 텍스트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누르고요. 이 부분에서 드래그 하셔서 글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글자를 입력했으면 전체적으로 글자를 크게 하고자 할 때는요. ES 키 누르고요. 상단에 홈에 가면 여기 글꼴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글꼴은 조금 더 굵은 글꼴을 해주시는 게 보기가 좋겠죠. 헤드라인 글꼴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기가 원하는 글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정렬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띄우고자 할 때는요. 여기 단락 줄 간격을 주는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줄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색상은 부분적으로 할 땐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자기가 여기 있는 글자 색상도 눌러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식을 다 꾸몄으면은요, 이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누릅니다.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아까 바탕화면에 채널 아트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다 해놓을게요. 여기에서 제목을 줍니다. 채널 아트라고 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림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PNG나 JPG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합니다. 현재 슬라이드만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된 거를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여셔서요. 아까 했던 화면에서요.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 있죠? 누릅니다. 그런 다음 저장했던 장소로 가셔서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보이나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적용된 게 보입니다. 그런 다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게 되면 채널 아트 수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다시 사진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채널 프로필을 등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연필을 누르면 여기에서 채널 아이콘 브랜드 계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이 채널에 표시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수정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채널 아트에 사진 업로드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이 프로필 로고는요. 사이즈가 800에 800 정도의 사이즈에 만들거든요. 그럴 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에서 800에 800의 사이트를 용지를 만드셔서 거기에 자기가 놓고자 하는 뭐 사진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는 그냥 글자만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디자인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크기가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에 가서요.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800 px 똑같이 800px라고 하고 다른 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이즈를 한번 봐두시면 좋겠죠. 21.167, 21.167이 됩니다. 확인하고요. 여기에서 맞춤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요 화면은요. 홈에서 레이아웃 가서 빈 화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글자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도형을 넣어서 그 도형에다가 글자를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좀 심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원이 있습니다. 원에 동그랗게 만들려면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원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색상은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색상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도형 채우기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글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텍스트 상자 해봤죠? 드래그를 하셔서요.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글자는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글꼴 지정해 주시고요. 크기는 이렇게 누르면은 글자가 커지는 게 보이죠? 안에서 조절점에서 크기는 이렇게 해서 글자 오게 하면 되고, 아까 2단 추가 글자 간격을 조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드래그해서 자기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자 단추를 눌러 주셔도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캐릭터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자르고자 한다 할 때는 여기 자르기 있죠? 자르기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르기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 조금 크기를 조정을 하고 요 밑에다가 살짝 집어넣고 싶어요. 글자 밑에다가. 그럴 땐 여기에 보면 뒤로 보내기 있나요? 뒤로 보내기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그림으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찾아보기 누르고요.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로 갑니다. 여기에 채널 로고라고 주고 저장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그림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JPG나 PNG 형식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현재 슬라이드 누르시고요. 그럼 이 저장해 놓은 거를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유튜브를 열어서요. 사진 업로드를 누르고요. 저장해 놓은 장소로 가셔서요. 선택해 줍니다. 사이즈 맞게 선택된 게 보이나요?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의 채널 로고는 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요,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변경해야 되겠다면 여기 카메라 모양 있죠? 카메라 모양 눌러서 다시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여기 앞에 자기 탭 있죠? 가셔서 변경됐는지 확인해 주려면요. F5번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바뀐 게 보이나요? 여기서 채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필 모양 눌러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연필 모양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워포인트로 채널 로고 만드는 것과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